꿈은 곧 도전이다. 강성태. 왜 공신을 하시는 건가요? 강성태 씨는 돈 벌 기회도 많았잖아요. 대체 왜 힘든 길을 갑니까? 공신닷컴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다. 나는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로 공신을 시작해 창업했다. 지금까지 내 삶은 공신 빼고는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원래 전공은 공학이다. 공대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고시 공부를 할 수도 있었다. 다른 기회들도 적지 않았다. 2008년 처음에서 온라인 교육시장 붐이 일어났다.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성장되어 시가총액이 1조를 넘던 시절이 있었다. 동네 학원은 물론 외국계 자본도 너도나도 교육시장에 뛰어들 때였다. 당시 방송 덕분에 대한민국에 공신을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시장에 진출하려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다. 수억 원의 금액을 제시하며 공신 사이트와 상표를 넘겨받기를 원했다. 10억 원을 제안한 곳도 있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모 정당의 후보 제안을 받기도 했다. 100% 당선을 보장했다. 다른 정당에선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제안했다. 나는 이 모두를 거절했다. 이런 나를 두고 사람들은 철부지가 세상을 모른다. 기회를 놓쳤다. 바보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바보 CEO란 별명도 이때쯤 붙었던 것 같다. 공부의 신 바보 CEO 되다라는 책의 제목은 공부의 신 미친 CEO가 되다가 원한이었다. 미친놈보다 바보가 낫다는 주위의 제안으로 제목을 붙였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기회를 버리고 공신을 고집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처음엔 거저 어렴풋했다. 소소한 재미도 있었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더 컸다. 물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가끔씩 설레는 감정이 아지랑이가 변하듯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는 나를 발견했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말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그 꿈을 이루고자 지금껏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나의 청춘을 바친 하나의 꿈,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비전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소셜벤처 공신을 창업했다. 지금의 모든 활동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시도이다.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바로 이것이 나의 꿈이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가 있다니. 그래서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성공을 함께 해주는 멘토가 있다는 것. 수도 없이 보고 말하고 다니는 꿈이지만 여전히 멋지다. 아직까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난 찾지 못했다. 처음 꿈을 찾은 날, 이 단 하나의 문장에 도전하기로 한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놔본 적이 없다. 나의 방은 물론 노트, 컴퓨터, 이메일, 스명은 물론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액자로 붙어 있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강연을 할 때도 이 꿈을 말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내 꿈을 말한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번도 넘게 보고 듣고 말할 때도 있다. 나도 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겠는가. 현실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결과를 떠나 도전 자체가 내게는 큰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늘 꿈 안에 사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길지 않은 인생 멋지게 살아노라 웃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간절한 꿈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진정 사랑에 빠지면 가끔 소유를 초월하기도 한다. 그와 연인이 되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 벌써 바람만 봐도 좋다. 심지어 그냥 이 세상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꿈도 마찬가지다.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꿈이 있어 도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면 만에 하나 꿈을 이루지 못한 데에도 후회가 없다. 그러니 모두들 간절히 꿈꾸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노력은 포기로부터 시작된다. 공부는 노력으로 시작해 노력으로 끝난다. 노력은 포기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의 시간을 대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다. 아직도 생각난다. 필동 열매 이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만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펜을 꺼낼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 생각을 지우고 나를 지우고 공부하는 기계가 되려 노력했다. 물론 나도 남들처럼 멋있는 나만의 좌우명을 적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한 내 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말은 찾을 수가 없었다.
초중고 시절을 거치며 나는 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강성태라는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 수도 없이 유혹에 굴복당했다. 마음을 잡기도 했지만 잠깐뿐이었다. 끈기가 부족했으며 공부를 하려고 하며 머릿속에 금방 잡념이 가득하곤 했다.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무너지고 좌절한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주말 하루 나를 잡아 공부 계획을 세워도 30분을 채 못 넘기고 TV를 켜고 들락거리기 일쑤였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도 마음은 PC방에 가 있고 게임 전략을 구성하기에 바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컨트롤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나였다. 유혹에 굴복하고 한껏 놀고 나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생각을 없애는 게 낫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기계는 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심통을 부리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지체하다 결국 기계가 되어 생각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생각을 지운다면 놀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안함도 좌절감도 결국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면 애초에 그 싹을 지워버리자고 결심했다.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수험생활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는 솔직히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참을 자신은 있었다. 공부가 아무리 날 무너뜨려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건 할 수 있었다. 소위 일진 친구들에게 놀이개처럼 맞고 다닐 때도 버텨내지 않았던가. 거저 이 악마 같은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참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공부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 기계가 되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게임을 끊었다. 중3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까지 나는 게임에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다. 한번 잡으면 새벽 4시가 넘어서 끝날 때가 비일비재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쉽게 게임을 끊지 못했다. 부모님이 나가시면 늘 컴퓨터를 한참을 하다 행간 쪽에서 소리가 들리며 번개같이 강제 종료시키고 책상에 앉아 졸린 척 하품을 하며 공부하는 신용을 하곤 했다. 전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이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 나는 분명 동매당 안에는 들었을 것이다. 나같이 공상 잘하는 사람에게 게임은 취약이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은 각종 공상으로 가득하다. 한번 그렇게 공상에 빠지며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눈만 뜨면 게임의 전략들이 상상한 나래로 비치고 컴퓨터가 켜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럴 때마다 인간이 아닌 기계라 생각하며 잡념을 뚫어냈다. TV도 끊었다. 만화도 접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만화는 완전히 접지 못했다.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이 끝나는 날 딱 하루는 만화를 봤다. 그 다음 날부터는 만화는 꿈도 꾸지 않았다. 다행히 만화는 게임만큼 중독성이 강하진 않았다. 컴퓨터로 만화를 보진 않았고 주로 만화방에서 보거나 빌려봤기 때문이다. 만화방에서 밤을 샐 수도 없고 집으로 만화책을 빌려오더라도 다 보면 끝이 났다. 또한 만화도 나름 독서의 범주에 포함되어 공부 패턴을 크게 해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말도 줄였다. 나는 원래 산만했고 어릴 때도 말이 많았다. 대부분 영양가 없는 말들이었다. 말을 많이 하면 지치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말을 줄이고 말을 꺼낼 때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 해보니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해서는 안 될 참견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내 경우는 아니었다. 말을 줄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았다. 옛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은 전투 전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공부도 전쟁과 다름없다. 내가 무찔러야 할 적군은 수도 없이 밀린 개념들과 문제 교재들이었다. 나는 마치 장수처럼 말을 줄였다. 음악을 듣는 것도 줄였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면 잘 될 때도 있었다. 음악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되고 오히려 음악 말고 책만 보게 되니 집중이 잘 됐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가사가 없고 집중이 잘 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곤 했다. 그것도 나중에는 귀마개를 활용했다. 귀마개를 꽉 줄여서 귀에 넣으며 팽창해서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요즘도 집중할 때는 귀마개를 사용한다. 글을 쓰는 지금도 귀마개를 꽂고 있다. 친구도 줄였다. 솔직히 고백하면 난 고3 시절 기억이 없다. 우리 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다. 거저 내 삶에 공부 말고는 없었다. 그래도 고3이 되기 전까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 학생회 등을 비롯한 학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미련도 별로 없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학교 활동도 대학에 간 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모두 줄였다. 사실상 그만뒀다. 그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방해했던 잡념도 끊기로 했다.
잡념은 나의 가장 큰 문제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잡다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게임, 만화 같은 잡생각의 권한들을 대부분 끊자 신기하게도 잡념에 빠져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괜히 잡생각이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머릿속이 폭발하기 직전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잡생각은 내가 불러오고 내가 키우는 것임을 깨닫고 잡생각이 날 만한 것들은 아예 접하지 않았다. 식사도 줄였다. 저녁을 먹은 이후 자습 시간에 나의 눈빛은 늘 성태가 아닌 동태의 눈이 되곤 했다. 허려멍텅하게 앉아 혼미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다. 결국 놔버리기를 반복했다. 장가의 싸움에서 난 늘 패자였다. 학교에서 급식에 수면제라도 타는 건 아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거지? 결국 원인을 발견했다. 바로 저녁 식사, 늘 폭식하던 저녁 식사가 졸음과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식사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 밥을 먹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바로 수저를 내려놓고 남은 음식을 모두 버렸다. 내 뱃속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더 넣고 싶은 폭식의 욕구를 억제하고자 노력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포만감이 사라지는 생각보다 집중력에 큰 변화가 왔다. 졸지도 않고 뚜렷한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당연히 군것질도 멀리했다. 군것질을 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 몸이 가볍지가 않다. 소화가 잘 안되면 집중력도 떨어진다. 게다가 군것질을 끊으니 돈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삼조가 따로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안 될 것이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늦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뒤늦은 후회와 탄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을 좋게 바꾸지도 못하고 마음만 괴롭힐 뿐이다. 공부로 방해하는 해방꾼들을 하나씩 끊으면서 희망이 생겼다. 아직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도 아니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렸으니 된 것 아닌가. 남은 기간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해본다면 뭔들 못하겠느냐는 오기도 생겼다. 나를 버리면 천하를 얻는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임, 만화, 군것질, 음악 등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혹적인 존재들이었다. 유혹은 강했지만 참는 방법은 간단했다. 일부러 다른 생각을 했다. 마치 기계처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공부로 방해하는 생각이 들면 단 1초의 틈도 주지 않고 즉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었다. 그대로 놔두면 잡념은 순식간에 독버섯처럼 자랄 테니까 말이다. 어물어물하는 사이 1시간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으니 시작되기 전에 싹을 자르려고 노력했다. 게임 생각이 나면 연습생이 영어 단어를 미친듯이 썼다. 그렇게 한참을 쓰다 보면 잊혔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는 소리내서 책을 읽거나 일부러 친구한테 모르는 걸 물어봤다. 그러면서 참았다.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의 절제의 비결이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공부만 하는 참으로 몸이 건조한 생활이 이어졌다. 무척 힘들었지만 나는 절규하듯 하루하루 공부를 계속했다. 나를 잊어야 한다. 나는 없다. 나의 감정을 지우자. 하루에도 몇 분씩 나를 버려야 한다고 속으로 외쳤다. 공부하는 것 순간에는 나라는 존재마저도 잊어야 한다.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과 자유를 나 스스로가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진리를 찾았다. 나를 버리니 우리는 내가 다른 무언가로 채워졌다. 숨막힘 뒤에 찾아오는 쾌락이 있었다.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까지 잊어야 한다고 하며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험생활은 누구에게나 지독할 정도로 단조로움과 지루함의 연속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숨 막힐 정도로 단조로운 생활을 이겨내려면 생각도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도 떨쳐버리고 사사로운 복잡한 생각과 감정도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스스로 무쇠로 된 기계를 자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하나에 미치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믿게 됐다. 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다 마음속에 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물론 마음을 다스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나도 처음에는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구제불능 못난이라 자책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 끝에 나를 부리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를 부리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언젠가 얻게 될 그 무언가를 떠올리며 나를 지원내고 또 지원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일능한 기계가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나를 부렸다. 무아지경, 말 그대로 내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부리고 공부하는 기계가 되었다. 어찌 보면 너무 삭막한 것 같지만 나를 부리는 작업은 역설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살아있음을 알리는 몸부림이자 내 의지의 표상이었다. 나를 이기는 주문과도 같았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을 때만 쓸 수 있다. 모든 성공의 제1원칙,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중학생 이상이라면 기회비용의 의미를 알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뜻한다. 즉,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다. 손에 1,000원을 쥐고 있다면 그것으로 1,000원짜리 빵을 살 수 있다. 대신 빵을 사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기회비용이다. 이 기회비용의 원칙은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된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이성 친구일 수도 있다. 내게는 그것이 게임, 말, 잡념 등이었다. 특히 잠도 못 줄이고 체력도 약한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우리는 되게 욕심이 많다. 놀고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싶어한다. 어렸을 때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많이 얻고자 한다면 많이 버릴 줄 알아야만 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부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렸다. 가장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필동에 공부하는 기계가 되자고 적지 않고 또 기계처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다는 것이다. 강성태 공신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은 시간이라면서요. 공부만 하며 보낼 수는 없어요. 형,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다고요. 공부를 하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 이렇게 반박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냄새나는 교실에서 지겨운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답답할 것이다. 이빨, 청춘, 꽃다운 시절 책상 앞에서 썩고 있는 게 짜증난다. 주변을 보니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 심지어 옆을 돌아보니 못생긴 친구들 뿐이다. 시궁창 같은 곳에서 썩어가는 느낌이 들고 공부만 하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다. 공부만 하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멋진 연인과 사랑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을 것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멋진 삶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삶이 과연 멋진 삶일까? 나 또한 여러분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꼭 입시 공부를 해야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바로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던 기회비용의 원칙은 언제나 적용된다. 세계적인 스타나 운동선수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것이다. 아이돌 가수들 참 멋지다. 우리는 이런 스타에 열광한다. 하지만 이걸 하나만 아주 잠깐 생각해보자.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았을까 상상할 수조차 없다. 김연아 선수는 운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포기했다. 온갖 척추 질환에 시달리고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발목에 두께가 다를 정도다. 박지성 선수는 어떤가 그의 무릎은 숱한 수술로 거의 장애에 가까운 상태다. 김연아 선수와 박지성 선수 모두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일정 부분 포기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아이돌 가수들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하고 그들의 멋진 인생을 부러워한다. 그 위치에 가기까지 어땠을까?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친다. 사생활도 없고 친구 관계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철저한 다이어트로 음식도 물론 포기해야 한다. 게임은 물론 인터넷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 데뷔할 때까지 교실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피말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데뷔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치열하게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된다. 그들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포기한 만큼 얻었다. 그 과정이 지옥 같았겠지만 그 과정을 두고 당신 왜 이렇게 살았어? 하루 10시간씩 연습했다니 당신 인간이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다. 다들 박수를 보낸다. 오히려 예능 프로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독하게 노력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팬이 되곤 한다. 아마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냄새나는 교실에서 썩고 있는 자신을 두고 한심하다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순간을 참을 수 있어야 언젠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나비의 날개짓이 꽃처럼 아름다운 이유는 구름 같은 땅속 헛구덩이를 오랜 시간 움지럭대며 기어다녔기 때문이다. 새벽 아침 어느 이름 모를 꽃이
청초하게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밤 태풍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또한 반드시 훨훨 날아다닐 날이 올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이 여러분들께 좁게 느껴질까? 난 그게 걱정이다. 다만 지금은 그들을 위해 누구도 그다지 알아주지 않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한다. 명심하길 바란다.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꿈에 매진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겠는가? 그리고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머지 자질구레하고 사소하고 잡다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진정 멋진 일이다. 내 꿈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에 매진하는 것. 세상에 그것만큼 멋지고 결단력 있는 일도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옛날 어느 왕이 살았다. 왕은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고 백성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했다.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싶었던 왕은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백성들이 그 방법을 알면 모두가 성공하여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은 것이다. 왕 스스로도 성공의 원칙을 깨닫고 싶었다. 성공에 대한 모든 비결들을 조사하라. 나라의 모든 학자들을 한 군데 모아 연구를 시작했다. 학자들은 엄행을 받들어 밤낮 없이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서고금, 국내, 국외를 통틀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수천, 수만 권의 책으로 정리는 하였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라 왕조차도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짐이 평생을 읽어도 못 읽을 양이로구나. 이 많은 책들을 100권으로 압축하라. 학자들은 다시 작업에 착수했다. 책들을 한 권 한 권 모두 분석하여 요약에 요약을 거듭했다. 10년이 훌쩍 넘어 드디어 책을 100권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100권을 파악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짐의 생각이 짧았구나. 한 권으로 압축하라. 또 10년이 지나 100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줄였지만 농사를 짓고 나라를 지키는 백성들은 그 한 권조차 편하게 앉아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백발의 무승에 병까지 걸린 왕은 다시 어명을 내렸다. 짐이 죽기 전 백성들에게 성공하는 비법을 선물해주고 싶는데 쉽지가 않구나. 이 한 권의 책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라. 누구든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왕은 세상을 뜨기 바로 전 신하들로부터 그 한 문장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왕의 귀에다 대고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순간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왕이 들은 단 하나의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시라도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란다. 당신은 왜 유혹의 노예가 되었나요? 공부하려면 유혹거리부터 없애라. 무엇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가? 지금 다음 네모칸에 그것을 써보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아이돌 가수일 수도 있고 나처럼 게임, 웹툰, 인터넷 서핑일 수도 있다. 잡담이나 잡념 또한 마찬가지다. 무엇이 됐든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적는다. 책장을 넘기지 말고 단 5분만이라도 생각하고 써보길 바란다. 적었으면 그 내용을 다시 큰 종이에 옮겨 적는다. 그리고 종이 맨 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다. 나 땡땡땡은 앞으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 내용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 누가 제지하더라도 그것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사인을 한 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지금껏 혼자서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의식인 셈이다. 공부를 방해하는 유혹을 끊겠다는 선언을 한 다음 그 선언문을 식구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집안에도 붙인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 공식 카페에 올린다. 이 책을 저자와의 약속이면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이제 종이에 적은 것들을 끊으라. 공부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일단 방해 요소를 완전히 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없애라. 없애는 것이 제일 좋다.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명쯤은 들어보았을 이솝보화가 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다. 알다시피 거북이가 이겼다. 토끼는 앞서 갔지만 자만심에 길가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배 두드리며 그늘 밑에서 자빠져 잠이 들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만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진다. 능력이 좀 떨어져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에 승리한다는 것이다. 좋은 오화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석한다. 가정을 해보자.
만약 이 두 마리가 달리는 곳이 숲속 산길이 아니라 100m 트랙이었다면 누가 이겼을까? 고민할 여지가 없다. 토끼다. 거북이가 아무리 부진을 해도 이길 도리가 없다. 게임은 순식간에 끝났을 것이다. 왜 그럴까? 트랙에서 토끼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숲속은 토끼가 뜯어먹을 걸 맛있고 신선한 풀도 있고 그늘도 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계곡도 있다. 반면 트랙은 아무것도 없다. 달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토끼가 달리기에만 집중했다만 거북이가 날개가 돋지 않는 이상 토끼를 이길 도리가 없다. 여러분은 토끼다. 그것도 토시토시라고 잘 달리는 멋진 토끼다. 그런데 문제는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트랙에 서 있지 않다. 풀밭에서 달리고 있다. 사방천지에 뜯어먹을 풀이 널려 있어 조금 뛰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누워 잔다. 여러분의 문제는 이처럼 집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우아에서 토끼는 경주할 장소를 고를 수 없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다. 트랙, 산이나 들, 진흙탕 어디든 고를 수 있다. 여러분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정식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전력 질주에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집중력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다. 몰입의 대가, 집중력의 천재도 입에서 노릇노릇 삼겹살을 굽고 있거나 코피 터질 야리한 29금 영화가 나오고 있다거나 온갖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고 간식거리가 널려 있다면 얼마나 오래 공부할 수 있을까? 공자님이나 태계이양 선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유혹을 견디고 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공부를 방해하는 유혹거리를 성리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해도 오래갈 수가 없다. 그야말로 진흙탕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다. 이내 유혹에 빠진다. 몇 분 그렇게 유혹의 노예가 되고 나면 스스로가 너무도 한심해 보일 것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는다. 성리의 비결은 싸움을 내가 유리한 곳으로 가서 하는 것이다. 공부법이나 의지는 둘째 문제다. 일단 유혹거리를 없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선성구전,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성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순신 장군의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비결은 이길 수밖에 없는 지형으로 적을 유인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웠다는 것이다. 매우 열세한 상황에서 연전연성을 일으킨 비결이다. 공부를 이기려면 공부와의 한판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 유혹거리를 없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라. 옆에 무엇이 있는가?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유혹거리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라. 최대한 멀리. 이것이 공부의 혁신을 일으키고 행명할 공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서서히 끊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은 너무 쉽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놀지 말고 일하라 한다. 부자들은 돈을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한다. 나도 공부를 잘하려면 유혹거리를 끊으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간단한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말을 실천하지 못한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한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나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무기력했고 답답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버텼다. 공부하겠다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은 흑개가 좀 있었다. 그러나 기수가 거의 다 되었을 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뭔가 달라졌다. 그렇게 강렬하던 유혹거리가 잘 생각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다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 한 달이 넘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자 나중에는 왜 그렇게 빠져들었던 것인지 생각도 잘 나지 않았다. 신기했다. 동시에 참고 공부한 성과가 크진 않았지만 아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늘었으니 공부한 양도 전부 다 늘어난 것이다. 기뻤다. 이거 별거 아닌데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그 누구보다도 유혹에 약했던 내가 어떻게 절제를 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었다. 바로 한 번에 완전히 끊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조금씩 줄이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유혹거리를 조금씩 끊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고 또 하게 된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들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보상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실제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게임을 한다. 나 또한 그랬던 적이 많은데 게임을 할 때마다 그대로 무너졌다. 게임을 하다 보면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칼같이 끊지 못했다. 조금만 더 하면서 게임을 계속하기 일쑤였고 단호하게 게임을 중지하고 공부를 한 적이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된다. 전에는 숱하게 유혹거리를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조금씩 끊기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게 가능하다면 유혹이라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유혹이 아니니까.
딱 한 판만, 딱 한 개비만, 딱 한 잔만. 이런 이야기를 누가 가지 많이 할까? 바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늘 중독 환자들이다. 이미 중독되어 있다면 끊기가 더 어렵겠지만 검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도 단칼에 끝나보시 결과적으로는 가장 낫다. 이미 개인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고통도 크겠지만 딱 3주일까지만 참아보길 바란다. 유혹에 노예였던 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고 3주가 지나자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들지 않았다. 나중에 머릿속에서 아예 떠오르지가 않았다. 재차 강조하지만 한 번에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설프게 줄이려고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줄이지 못했을 것이다. 내 경험상 학창시절 유혹들은 yes 아니면 no 밖에 없는 것 같다. 개인뿐 아니라 뭔가를 끊겠다면 아예 끊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어 한다. 10분만 더 1분만 더 하고 싶다. 도박, 마약 중독과 다를 것이 없다. 대부분의 유혹들은 이미 우리가 지게 돼 있는 싸움이다. 아예 시비를 걸지 마라. 주변에 공들을 넣어 게임 얻기를 진출한 친구들이 많다. 돈도 많이 번다고 친구들이 게임을 만들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하도가 무엇인지 아는가? 중독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줄 놓고 자신들이 만들 게임에만 빠져들게 할지,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쓰게 할지 심리학과 공학을 전공한 천재들의 밤낮으로 그것만 연구한다. 매년 게임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게임 회사에서 잘 나가던 나의 친구는 큰 돈을 받고 좋은 조건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종종 죄책감이 들 때가 있었고 이것보다 사회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임은 훌륭한 콘텐츠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수출품불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게임만큼 유망한 분야도 드물지만 게임 업계에 감춰져 있는 이런 내막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꿈을 부리고 멍하니 생각 없는 헛수아비에게 돈을 바치는 노예가 되는 것을 나는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니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 정상적인 삶을 살며 비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공신, 즉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을 떠올려보자. 아, 촌스럽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애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다. 그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엄청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엄청난 것을 뛰어넘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했다. 나는 대학생 시절부터 공신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좋게 2,000명 이상의 공신들을 직접 만나봤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공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 정도로 공부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머리에 못에 해간에 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의사도 일을 한 사람 생생 처음 봤다고 해를 내들었다. 수험생활 몇 달 동안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 끼니를 비빔밥으로 해결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가? 게다가 그 학생은 씻는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 반찬을 잘게 썰어 먹었다고 한다.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일주일에 볼펜 2자리를 다 써가며 공부했던 이야기는 공신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들을 수 있는 훤한 스토리에 불과하다. 다음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규 분포 곡선이다. 자연현상 대부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키를 예로 들면 한국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3cm이다. 그럼 정 가운데가 173cm이다. 그 원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150cm 이하 혹은 190cm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2m가 넘어가면 정말 특이한 경우다. 기인, 우리는 굉장히 기괴한 사람을 기인이라고 말한다. 기인은 영어로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규 분포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을 기인이라고 부른다. 공신 멘토들 대부분의 상위 0.1%에 해당된다. 60만 명의 수험생 중에 600명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정규 분포상에 고등학생 이하는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30거마와 40거마 사이에 해당된다.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셈이다. 이것이 제품일 경우 이 정도 영역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부르는 말이 있다.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사람으로 치면 정상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신들이 이렇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노력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뜻이다. 여러분도 주변에서처럼 저거 공부에 미친 것 같다. 똑하다. 쩐다. 쟤는 진짜 공부의 신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공신이 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원한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를 원한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굉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이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더 경이로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마음가짐으로 일반적인 노력으로 경이로운 노력을 바라지 마라. 까놓고 말하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 인간적으로 잘 수 있는 만큼 다 자고 인간적으로 식사도 느긋하게 배 터지게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친구와 만날 수다도 떤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하니 인터넷 뉴스를 좀 보다가 연예 기사를 클릭했다 빠져들고 그러다 유무 게시판으로 야동으로 이동한다. 또 인간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다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화도 챙겨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친구 관계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머리에 죽고 사는 사이에 친구 생일은 다 챙겨야 한다. 친구 중에 허구한 날 고백하고 차였다고 진정되는 놈 미수도 위로도 해줘야 한다. 인간적인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충실하면서 공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 꿈을 위한 도전은 그런 시간은 없을 것이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당부를 하나 하겠다. 앞에서 공부에 방해되는 유혹글이라고 적은 것들을 언제 꺼낼까? 그건 바로 지금이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이다. 왜냐? 오늘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자극을 받아 바로 실전에 옮길 수는 있지만 오늘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돌아올 것이다.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다가온 일생일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강성태 공신님,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난 이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다음이라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오늘 변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내일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가? 그럴 리가 없다. 장담하건대 오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한다. 결국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다 어느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눈등이처럼 불어난 후회를 뒤로 한 채 쓸쓸히 삶을 마감한다. 왜 수험생 대부분이 자신의 기대에 한 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는 것인가?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이들 모두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문제는 생각만 하고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대로 머물러 있다. 고3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다. 마음뿐이다. 이런 학생들은 막상 고3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방학이 되면 정말 역전을 해봐야지 마음먹지만 역시 방학이 되면 놀기 바쁘다. 수능 100일 전이 되어도 해야 하는데 야만 되온다. 그러다 수능 10일 전이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겠다며 맥을 놓는다. 드디어 수능 첫날이 되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실패하여 울고 재수하고 또 미루다 삼수하고 마침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수험생 대부분이 이렇게 변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그대로 있다. 마치 이대로 눈앞에 댐이 무너지기 기다리는 사람처럼. 대입 수험생에게 있어 합격과 불합격은 언제 결판이 날까? 합격자 발표 날일까? 수능 날일까? 아니면 면접날 모두 아니다. 바로 오늘 결정난다. 합격자 발표 날은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 한참 전에 이미 결과는 나온다. 수능날 그날은 시험날일 뿐이다. 그날 공부한 걸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그 시험을 위한 공부는 언제 하는가? 오늘 지금이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바로 이 순간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지금 공부한 내용으로 결국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모여 실력이 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 노력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오늘 하는 이 공부와 행동이 곧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해보라. 합격인가 불합격인가.